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입니다. 바로 이제 기저, 선형독립, 선형종색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고 엄청 엄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분 방식을 위한 거니까. 자, 기저란 무엇입니까? 기저란 우리가 들어봤어요. 이거는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자, 우리는 평소에 어떤 좌표계를 씁니까? 직교 좌표계라고 쓰죠. 직교 좌표계를 씁니다. 맞나요? 직교 좌표계. 이거 뭐 같은 말로 데카르트 좌표계. 뭐 조금 범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고, 이거를 영어로 뭐 카티시안 코디네이츠라고도 하죠. 우리가 동력학이나 기구 동력학 시간에 또 배웁니다. 엄밀하게. 자, 그러면 데카르트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인데 일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직교 좌표계는 뭐죠? 3차원을 좀 볼까요? X축, Y축, 이렇게 Z축이 있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이 직교 좌표계랍니다. 왜 직교 좌표계라 표현하면 X축과 Y축과 Z축이 서로 직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은, 잠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리니어 알제브라예요. 이 리니어라는 것은 선형의 의미죠. 다시 1차의 의미죠, 사실. 다시 말해서 1차 방정식을 갖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두 개가 있다 생각해. 1차 방정식에 짝대기 하나지. 두 개니까 짝대기 두 개지. 됐어? 그럼 해가 겹치는 게 해 하나. 해가 한 개다. 그러면 이 짝대기가 서로 평행해. 그럼 어떻게 돼? 해가 없죠. 그러면 이 짝대기가 동시에 완전히 겹쳐져. 그럼 얘는 뭐라 표현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됐나요? 이 개념을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고 이제 바로 기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를 좀 살펴볼게요. 자, 멈춰보시고 그린 다음에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A 벡터랑 B 벡터가 있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죠. 그죠? 근데 이 밑에 뭐가 막 적혀 있어. 근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A라는 벡터에 T라는 게 곱해져 있고 B라는 벡터에 K가 곱해져 있어. 이 T랑 K는 실수에 있는 어떤 거래. 다시 말해서 스칼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B라는 벡터는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고, A라는 벡터도 이렇게 쭉 갈 수 있어. 근데 어디로도 갈 수 있어? 반대로도 갈 수 있어. B도 반대로도 갈 수 있다. 맞아요? 이 녀석들이 A랑 B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들을 의미합니다. 스팬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영역들,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들. 다시 말해서 어떠한 2차원 평면, 이 평면의 위에 있는 위치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스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간단하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이렇게 좀 지워볼까요? 좀. 이 B라는 벡터를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와 볼게. 여기 그대로 가져왔어. 됐나요? 그러면 A라는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어. 그러면 뭐가 나와? 평행사변형 모양이 나오죠. 됐나요? 한 번 더 B라는 애를 끌어볼게. 이렇게 끌어오고 A라는 애를 얘로 끌어올 거야. 조금 비뚤어졌는데 이렇게 A라는 벡터 또 여기다 가져왔어. 계속 이어붙여. 계속 얘도 이어붙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일 거예요. 지금 이 벡터들의 위치들이 어떻게 돼? 스팬 아까 했던 영역이랑 똑같아지죠. 계속 하니까. 됐나요? 이 영역들, 이거를 A랑 B라는 기저로 한다면, 자, 기저. 이런 표현 쓰지 말고 그냥 A랑 B랑 하는 기저로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0,0에서 1,1 하면 대충 이렇게 찍어서 여기가 1,1이요 라고 찍는 것이 아니라, A, B를 기저로 갖는다라고 하면 1,1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 거다? 1,1, 여기가 1,1. 그러면 1,0은 여기가 1,0, 2,2는 2,2는 여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선형대수에서는 기저를 바꿀 수 있더라. 됐나요? 그러면 선형대수에서는 뭘 배워? 여기서 이 기저에서는 여기가 1,1인데 실제 직교좌표계에서는 여기 좌표가 어디야? 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안 할 거고, 기저가 AB로 가지면 새로운 좌표계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A랑 B랑은 서로 떨어져 있죠. 겹쳐져 있지 않는단 말이야.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형 독립이라 합니다. 선형 독립. 서로 독립되어 있다. 겹치게 되면 어떻게 돼? 선형 종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A랑 B가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기저가 생기죠. 그러면 독립이어야지 되는구나. 기저가 생기려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도 아세요. linearly independent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꼭 아세요. dependent. 얘는 linearly 뭐겠어요? dependent겠죠. 이 용어 진짜 많이 씁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저가 생기려면 두 개가 선형 독립이어야 되구나 라고 간단하게 좀 받아들인 상태로,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행렬식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행렬식. 자, 우리 일단 행렬식이란 단어는 좀 있고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얘네들 우리가 선형 대수학에서는 막대기, 짝대기 2개 갖고 뭐 3개 가질 수도 있지만 일단 2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어떻게 계산했어? 얘도 그냥 연립을 해줬어. 더하기 해서 3x는 3이에요. x는 1이고 얘를 다시 대입해줘서 y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구해줬어요. 맞나요? 근데 선형대수학은 어떻게 이 녀석을 바꿀 거냐면 이 녀석을 x를 묶고 y를 묶어볼게요. 다시 2랑 1이고 x를 묶어요. 왜?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분배 법칙 가능하죠? 스칼라처럼 생각하면. 맞나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y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다시 풀면 2x x 더하기 y 마이너스 y 해서 결국은 2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변은 1, 2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더라. 됐나요? 이거를 굳이 이제 선형대수학 시간에 이제 표현한 건 선형 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 선형대수학 시간에 제가 따로 해드릴 거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행렬이란 무엇이냐? 벡터의 결합입니다. 요거 벡터죠. 얘네들을 결합해. 2, 1,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x에 해당하는 거고 y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x, y라고 적어줍니다. 왜 이렇게 적어줘요? 라고 했을 때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야. 그리고 x, y라고 했을 때 얘가 2 곱하기 1이 되어야 돼.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지 곱하기가 성립되기 때문에. 만약에 x, y 이렇게 잡으면 얘는 1 곱하기 2니까 얘랑 다르죠? 그러면 곱하기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x, y라고 해서 두는 겁니다. 이게 1, 2다. 그래서 이 녀석을 a라는 행렬, x라는 행렬, 미안합니다. x라는 벡터, b라는 벡터라고 뒀죠. 됐습니까? 복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왜 이걸 설명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2,1이죠? 1, 마이너스 1이죠? 한번 그어보자고. 한번 이 녀석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살펴보자고. 2,1 벡터 하나, 1, 마이너스 1 벡터 2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생기는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어.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 그럼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 왜 설명하는 거요? 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의 넓이는 여기가 3, 높이가 1이죠? 그러면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는 게 삼각형 넓이인데 곱하기 2를 해주면 평행사변형 넓이지. 넓이가 3이야. 평행사변형 넓이 3. 자, 이제 우리가 옛날에 다 했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A랑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디터미넌트 A 이렇게 적어주죠. 행렬식 구할 때 얘를 적어주면 디터미넌트는 양쪽 빳빳하게 2, 1, 1, 마이너스 1 해줘.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크로스죠?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 곱하기 1 해서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 3이네. 넓이니까 절대값을 취해주면 3이 나옵니다.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양수로 튀어나오겠죠. 똑같네. 디터미넌트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넓이가 빵이란 소리죠. 넓이가 0이란 소리야. 그러면 얘랑 얘랑 독립이 아니라 두 개의 벡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넓이가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맞나요? 아,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가 그게 독립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주구장창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뭘 살펴볼 거냐면 크레머 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했던 걸 그대로 다 적어둔 겁니다. 디터미넌트 구했고 A라는 행렬, X라는 벡터, B라는 벡터죠. 그래서 얘를 A, X 이퀄 B라고 많이 적었습니다. 자, 크레머 법칙 약간 증명은 생략할게요. 우리 지금 선형대수 시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었죠? 하는 방법 지금 알면 돼요. 모르시면. 이 여기를 X자리, Y자리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 디터미넌트 A는 분모에다가 당연히 깔아두고 이 위에를 이 B라는 걸 껴줍니다. X자리에. 그리고 그대로 나머지는 적어줘. 됐어요? 이걸 계산해주면 X가 나옵니다. 다시 얘가 어디로 가? X자리로 가. 됐죠? 그러면 Y가 궁금해요. Y자리를 교체해주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2, 1 그대로 왔죠? 1, 2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계산해주는 거야. 얘가 1, 2, Y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3 곱하기 3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분모는 마이너스 3 그대로고 위에는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x는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럼 우리가 기존에 구했던 x, y랑 동일하더라. 이 크레머 법칙이죠. 이거 크레머 법칙 왜 설명하죠? 라고 했을 때 후에 우리가 론스키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크레머 법칙 그리고 기저에 대해서 그리고 행렬식에 대해서 선형 독립, 선형 종속, 벡터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알면 기초적인 미분 방식, 선형대수 지식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한 이야기,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